네,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삶을 꿈꿉니다. 한밭 FM 93.7MHz 라디오 동물농장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반려복지 전문가 김기현입니다. 반려인 인구 1,500만 명 시대 소중한 반려동물 친구들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프로그램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이희애 PD님 모셨습니다. 이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희애 PD입니다. 네, 간단하게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라디오 동물농장을 출연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는 방송 작가와 PD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반려동물 전문 프로그램 작가 겸 PD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님하고도 우리 MC님이시죠, 오늘은. MC님하고도 또 그렇게 인연이 됐습니다. 오늘 출연을 하게 돼서 저도 너무 정말 좋고요. 오늘 좀 제가 가졌던 반려 문화에 대한 소신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원래 워낙 예전부터 PD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PD님이 정말 반려동물 관련한 방송에서 대단히 많은 역할들을 해오셨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 청취자분들은 뭐 어쩌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대략적으로 좀 대표적인 작품들 이름만 알려주시면 여기 저희 청취자분들 다 반려인이라서 놀라실 것 같은데 몇 가지 소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모 공중파 쪽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반려동물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고요. 특히 여기 대전 쪽에 와서는 저희가 이제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제가 직접 기획해서 CNB 대전 방송에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프로그램에 가끔 제가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이게 제 방송에서 들어가면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반려동물 프로그램과 함께한 지가 저도 이제 20년 차가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방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반려동물 프로그램을 또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PPL 가능한데 유튜브 채널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네네. 지금 저희가 우선 유튜브 채널은요, 저희 여러분들이 잘 아는 또 이제 뭐 개그맨 분들이라든가 또 이제 이 동물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관련한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조금 약간 비공개인데 좀 있으면 오픈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반려동물 채널을 곧 공개할 예정인데요. 지금 공개하면 재미없으니까 다음 공개할 때 좀 초대를 해주시면 저희가 확실하게, 왜냐면요 여기 지금 MC님 김기현 MC님도 같이 출연을 하실 예정이라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타이틀부터 저희가 확실히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타이틀로 체크를 했거든요. 라디오 동물농장 못지않게 타이틀을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네, 저 또한도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정말 반려동물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반려인이라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저도 거기에 미약하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 될 것 같고요. 이거 소개를 듣다 보니까 제가 예전부터도 좀 궁금했었던 사항인데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여러 가지 이제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고 아이템들이 참 많은데 특히 그때 당시 지금처럼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되기 직전인 처음에 앞서가는 선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왜 반려동물을 이렇게 소재로 좀 방송 미디어를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 혼자의 생각은 아니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이상이 됐던 게 사실 밀레니엄 시대 2000년대 초부터였어요. 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사회 현상으로 인해서도 그랬지만 반려동물은 늘어나는데 그에 수반되는 문화는 사실 1990년대,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게 사실 한국의 현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문제점이 다양하게 야기되는 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지를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인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런 한국형 반려 문화를 선도해야겠다는 취지로 이제 방송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에 동물농장을 시작으로 해서 뭐 MBC 주주클럽 등등 반려동물 프로그램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저희가
반려동물 프로그램이라고 할 것도 없었지만 네. 유일하게 있었던 동물 프로그램이 동물의 왕국. 아, 그렇죠. 기억나시죠? 5시 네. 30분에. 그 또 우리나라 그 방송도 아니고 영국의 이제 BBC에서 갖고 온 그 맞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동물의 생태계를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이제 반려 문화, 그러니까 반려견이라는 말이 쓰인 지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동물을 가족으로 대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되어야 될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문화를 천천히 바꿔보자. 사실은 처음에는 계도의 문제였죠. 네. 그래서 시작했던 게 아마 그 반려동물 프로그램의 시작이었을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문화의 선도. 네. 그래서 오늘 주제도 반려 문화 확립에 관련된 미디어의 역할을 좀 이인혜 PD님과 심도 있게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뭐 궁금하신 내용들 제가 대신해서 좀 질문 많이 해드리도록 하고요. 미디어가 앞으로 이제 또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문화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갈지 우리 가장 최전선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PD님을 모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질문하고 오늘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눌 텐데요. 첫 곡 우리 PD님께서 직접 선곡을 해주셨는데 제목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노래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거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인데요. 사실은 이게 그 좋아하는 노래를 나중에 이제 6명의 트롯맨들이 또 불러서 더 좋아하게 됐어요. 날 보러 와요라는 노래입니다. 박미 씨의 노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나이가 나오는 거죠. 근데 반려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그 집에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이렇게 회사에 나와서 출근을 하고 있을 때 항상 언제 이 사람이 오나 날 보러 와줄까 항상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홈 CCTV를 보면은 고양이건 강아지건 그 앞에 그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저희가 빨리 돈 벌어서 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우리 반려동물들을 빨리 보러 오는 그 마음을 담고자 제가 날 보러 와요 선곡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 또 깊은 의미가 있었네요. 예, 날 보러 와요. 그럼 듣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울적할 땐 나를 보러 오세요. 깊은 밤 잠 못 들 땐 전화를 해요. 괴로움은 멀리 던져버려요. 서러움은 잊고 웃어보아요. 포근히 아픈 마음 감싸드릴게. 가진 것은 없어 말뿐이야. 거짓 없는 마음 하나 당신께만 드리겠어요. 아낌없이 드리겠어요. 외로울 땐 전화 걸어주세요. 울적할 땐 번호 눌러주세요. 언제든지 사랑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오늘 나눠야 될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주제는 반려문화 확립 관련 미디어 역할입니다. 그럼 PD님, 반려문화 확립에 대한 좀 PD님의 생각이 뭔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는 이 미디어의 가장 큰 역할이 그러니까 국민을 뭐 계도하는 것도 있고 알려주는 역할, 뭐 정보를 주는 역할도 있지만 사실은 이를 통해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가 이 한류 같은 경우도 그거의 한 적일 수가 있죠. 미디어가 만든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하나의 역할. 네. 그리고 반려문화 그 문화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저희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반려동물을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간다는 걸 상상을 못 할 때였어요. 그때는 네. 공원지기가 있었죠. 그 개를 데리고 가면은 쫓겨나기 일수인. 맞습니다. 근데 지금을 보시면은 강아지를 데리고 식당을 갈 수도 있고 물론 식당 뭐 허용되는 식당이 안에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문화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미디어의 가장 큰 역할은 하나의 문화를 확립해 주는 거 그리고 그 문화를 전해주는 좋은 문화를 전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초창기에 가장 먼저 반려동물 프로그램에 나왔던 동물농장이 선두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 뒤에 나왔던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때 종편에서 뭐 개밥 주는 남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반려동물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반려동물과 가족이 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도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거를 더 이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확립해 준 거죠. 그런데 미디어가 사실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선 사실은 저희가 좀 많이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반려문화 이렇게 여러 이제 전문가분들과 얘기를 좀 많이 나누는데요. 정말 이제 반려인들뿐만 아니라 비반려인들도 그 반려라는 그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그 의미를 좀 많이 좀 되새기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저 또한도 느끼지만 미디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이 좀 정립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이런 앞으로 좀 여러 가지 반려 문화들이 계속 성숙해 나가겠지만 좀 선행적으로 먼저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반려 문화는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선행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반려문화 중에 하나 가장 큰 게요. 네. 제가 예전에 이제 반려동물 프로그램을 하면서 네. 저는 해외로 이제 다큐멘터리 촬영을 사실 많이 나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해외 선진국형 반려문화를 먼저 보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우선 펫샵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 독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보호소잖아요. 네. 보호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소 개념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철저하게 보더라고요, 선진국은. 그러니까 내가 이 강아지를 선택한다고 해서 그 강아지를 바로 입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 달여 계속해서, 주말마다 와서 강아지와, 뭐 교감을 나누고, 그리고 입양을 할 입양자에 대해 배우는 교육을 네네네. 진행을 하는 걸 보고, 그쪽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반려동물을 만든다는 건 또 다른 가족을 만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사람들한테 체크하는 게 입양자 교육이라는 거예요. 견주에 네. 대한 교육. 네. 저희가 요즘에 TV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그렇죠. 제가 가끔 보는데 좀 보면서도 분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어머님 속 타시겠다 이럴 네. 경우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아이들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대다수가 사실은 부모의 그렇죠. 문제가 이어져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똑같다는 거예요. 이 반려동물의 경우도 그러다 네. 보니까 반려동물에 관해서 철저하게 이제 입양할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난 후에 이제 입양을 해도 되겠다 할 때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는 걸 보고 제가 사실 상당히 놀랐어요. 근데 네. 그게 제가 독일이었던 것 같은데 독일하고 일본도 그렇더라고요. 일본에 반려동물 유치원이 있었어요. 네네. 제가 아니 무슨 사람도 안 가는 유치원을 걔가 했는데 거기에서는 또 그 나머지 이제 반려동물 자체가 이제 가족이라 생각하니까 네네네. 그 안에서 이제 습득해야 될 부분 근데 똑같더라고요. 유치원을 맡기기 전에
이 견주분의 교육하는 거 네. 그런 걸 보고 상당히 좀 제가 가장 필요한 걸 우리가 안 하고 있었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가장 선행적으로 진행하여야 될 부분이 네. 반려동물을 키울 때 저희가 사실은 뭐 펫샵이라든가 이런 네. 데서 이쁘니까 데리고 오고 그러다가 나의 생활과 맞지 않다. 커지고 말썽을 피운다 했을 때는 네. 버리는 그런 문화가 사실은 이런 마음가짐도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입양을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반려동물을 키울 가족들에 대한 교육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너무 공감되는 말씀 해주셨고요. 좀 정리해 보자면 아무래도는 이제 분양이라고 표현하죠. 분양보다는 입양을 이제 해야 되는 문화로 좀 더 성숙하게 좀 발전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그 반려인들이 어찌됐든 책임감이라고 좀 표현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이제 반려인으로서 정말 아이를 케어할 수 있고 어쩔 때는 또 이렇게 패티케 교육도 잘해서 본인만 예쁘고 좋아서 이렇게 키우는 것 넘어서서 비반려인들과 이렇게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생각을 저희 PD님께서 가지고 계시네요. 그죠? 네. 그러면 저 지난번 주제 때도 한번 저희 라디오 동물농장에서 다뤘었던 얘기인데 어찌됐든 유기견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유기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이제 민간 보호 시설이라든지 특히 우리 PD님이 그쪽에서 이제 활동을 좀 많이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그런 이제 입양, 임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청취자분들께 말씀 좀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 계속해서 유기견, 유기묘, 지금 버림받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에요. 네네. 사실은 이게 줄어들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그렇죠. 상황이라 지금 뭐 가까운 대전 쪽에서는요 대전 동물보호소에서 가시면 아이들을 이제 뭐 10일 동안 공고기간이 지난 아이들의 입양 임보가 가능하고요. 임보 같은 경우는 이게 어린 아이들이나 좀 아픈 아이들 그리고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는 아기 고양이 지금 5월 달이 이때가요. 네네. 악갱이 대란이라고 해서 아. 아기들이 막 태어날 때예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소도 많고 동물들이 안전한 곳을 위해서 그러다 보다가 아이들을 놓치고 가는 경우도 많은데 네. 사람들이 이쁘다고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그 아이를 케어를 하지 않아요. 어미 고양이가. 그러다 보니까 동물보호소에 와서 네네.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보호소에서도 물론 대전 동물보호소는 다른 곳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새로 시작되면서 수의사님부터 해서 네네.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긴 하지만 아이들을 다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임보 교육이 있어요. 네네. 거기 동물보호소에서는 네. 임보 교육을 끝나시고 임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대전에 또 시온쉼터라고 대형견 또 보호소가 있어요. 네. 진도견이라든가 민간 보호소죠. 그렇죠. 네. 민간 보호소인데 사실은 그 아이들이 300여 마리 정도 되고 네. 그걸 혼자 이제 소장님께서 하시느라가 힘드시긴 하지만 그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큰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거부하지 마시고 요즘에는 진도견이나 아이들이 똑똑해서 집안의 적응이 굉장히 좋아요. 네네. 그래서 한번 가셔서 그런 아이들을 입양해 보시고 좀 케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고양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양물리네 하우스라고 대전에 두 자매님이 아이들을 또 사명감 있으니까 학대받고 이제 버림받았던 그 유기 고양이들을 쉼터에서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또 입양해 주시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우선 사람 손이 탔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사람의 손길을 따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반려동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물론 뭐 펫샵이나 이런 분양보다는 저는 이렇게 유기동물 센터에서 좋은 또 한 생명을 또 살려주시는 거니까요. 가족이 되어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혹시라도 이렇게 반려동물을 생각하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라면 정말 지금 PD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양이 아닌 입양을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고요. 또 그게 또 쉬운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 하면 처음에 아주 좀
아주 간단한 일회성 아니면 한 뭐 몇 번이라도 봉사활동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좀 경험을 해본 다음에 식구로 맞아들이는, 그때 분명히 봉사활동을 하시면 아주 뭐 단순한 봉사활동을 하실 수도 있지만 반려동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또 듣고 와서 또 본격적으로 좀 미디어의 역할을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으실 노래는 이문세가 부릅니다. 알 수 없는 인생.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시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그런 날이네요. 하루가 왜 이리도 빠르죠? 나 가끔은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무척 어색하죠. 정말 몰라보게 변했네요. 한때는 달콤한 꿈을 꿨죠. 가슴도 설레었죠. 괜시리 하얀 밤을 지새곤 했죠.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할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사랑이 생각나죠. 당신도 나만큼은 변했겠죠. 그래요, 가끔 나 이렇게 당신 때문에 웃곤 해요. 그땐 정말 우리 좋았었죠. 하지만 이대로 괜찮나요? 추억일 땐 아름답겠죠. 언제쯤 사랑을 다 할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할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았죠. 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테죠. 알 수 없는 인생이라도 아름답죠. 언젠간 내 사랑을 찾겠죠. 언젠간 내 인생도 웃겠죠. 그렇게 기대하며 살겠죠. 그런 대로 괜찮아요.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았죠. 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테죠. 알 수 없는 인생이라도 아름답죠. 네,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반려 문화 확립을 2부 코너 2부까지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럼 이제 3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미디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좀 해주셔야 되는지 우리 이인혜 PD님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 문화 확립 관련 미디어의 역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말씀해 주시면. 이게 뭐 추상 뭐 확실히 더 크게 개념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원래 네. 미디어라는 자체가 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 이제 네. 미디어를 통해서 생각이 전달되고 뭐 그 나의 가치관이 전달되고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 미디어의 역할에 따라서 사실 이 방향성이 항상 그 어떤 그 조정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입양 캠페인을 사실 많이 하면은 입양이 좀 더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 사실 그래서 이제 유명 연예인분들이 아이들을 입양 유기견 아이들의 입양을 많이 하는 거를 좀 미디어가 비추면은 좀 많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죠. 또 그것도 있었어요. 그때 한때 막 비숑인가 이쁜 강아지를 막 입양을 연예인들이 많이 하니까 또 그 아이들만 펫샵에서 또 엄청나게 인기가 인기가 많아지고. 많고, 근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보호소에 들어오는 애들이 다 또 비숑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미디어가 예. 사실은 우리들의 현대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하나의 이끌어준 이정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반려 문화에 있어서 미디어는 제일 중요한 게 저희 저번에 그때 저희 세미나 했을 때도 네네.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정말 큰 의미의 교육 같은 계도가 좀 필요할 것 계도, 같고요. 계몽. 예, 계몽, 계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하고 있던 사고의 틀을 조금씩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때 저는 교수님이 그때 얘기하셨던 것 중에 그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거는 벤치 하나 사는 것 같다. 그죠? 근데 맞습니다. 그 예. 말이 확 와닿더라고요. 네. 그죠? 아이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죠. 아이가 하나 태어나도 아이한테 드는 그 비용? 양육비가 비용이 예. 제가 3억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한 사람한테. 그렇죠. 그런 그 비용이잖아요. 정도면. 근데 똑같다는 거죠. 아이 평생을 책임지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나중에는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미디어에서 이제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또 요즘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 동영상 플랫폼이 발전을 하면서 네.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부분들이 그 자극적인 부분이 인기몰이가 되다 보니까 사실 학대, 반려 유기동물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살해 이런 거를 콘텐츠로 하는 사람들이 막 무분별하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거 철저한 계도가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고, 저는 이게 미디어로 확연하게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단죄를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 작년에도 그냥 길고양이를 무작정 패대기쳐 죽인 사람 사건이 있었고, 네. 그리고 예전에 그 저희가 동물농장에서도 한번 봤던 것 같아요. 동물농장인가 제가 이제 그 르포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고등학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심심풀이로 유기견들을 이렇게 불태워 죽이는 그런 예.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그 한순간에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그때의 잘못함이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은 외국에서도 동물에 대한 이렇게 뭐 학대라든가 이 살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사람 못지않은 강한 강한 처벌을 요하잖아요. 적용이 되죠. 왜냐면은 예. 그 동물에 대한 부분이 아이한테 이어지고 여자한테 이어지고 노인한테 이어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사실은 그 처벌이 미미한 부분이 있어요. 너무 약하다. 사실은 저는 네. 미디어가 그런 부분도 사실 현실적으로 보여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미디어의 이 시대의 미디어 역할은 지금 우리가 반려 문화를 단단히 하고 올곧게 하는 가장 그 정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과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매우 하고요. 중요한 시기라고 이 부분을 보시는군요. 예. 사실은 이렇게 미디어가 끌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해서 좀 올곧게 이제 한국의 이 반려 문화가 성장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해요. 저희가 요번 그 일요일에도 보셨나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이제 동물농장에서 네네. 여주 그 개농장이라고 해야 되나, 여주 이제 개농장에서 아이들이 막 살아있는 채로 묻혔던. 네, 묻혔던.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펫
아이들을 끝까지 보살펴 준다는 한뭐 펫샵인가 보호소인가 네네네. 거기에서 아이들을 다 이렇게 죽음 사지로 몰아넣는 상황이었는데 보호자들은 절대 알 수 없고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걸 보면서 사실은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네.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왜 이거를 계속 되돌이표인가 그때만 붕괴하지 말고 철저한 뭐 법이 너무 그러니까 저는 그 하는 사람들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벌금 내면 끝이니까 동물이니까 동물은 뭐 사람에게 재물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뭔가 법 제정에 대한 확립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서로 소중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잖아요. 네. 가족을 그렇게 이제 살해한 거나 다름없는데 그거를 그냥 물건 취급을 한다는 건 저는 용납이 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네. 여러 가지 다각도의 좀 부분들이 바뀌어야 될 필요성을 미디어가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디어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소통의 창구다 보니까 공론화 이슈화 시켜서 그걸 이제 법령 제정까지 되는 부분까지 좀 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이렇게 주변에서 좀 얘기를 들었었는데 요즘 특히 뭐 저희는 뭐 방송 말해도 되니까 뭐 새나개라든지 뭐 개는 훌륭하다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아이들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고 이렇게 좀 아이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때로는 좀 자극적인 아이들을 좀 초이스를 하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전혀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도나 지식이 좀 떨어지시는 그냥 평범한 비반려인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갖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저렇게 손 물려가면서 예를 들어서 막 정말 집에서 쫓겨날 정도로 이웃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우리가 반려동물을 그렇게 입양을 해야 되겠느냐 막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하는 제가 좀 어떻게 보면 단점을 보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디어 역할로. 이게 방송에 사실은 이렇게 장단점 중에 하나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묻어난 그리고 특별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방송에 대한 아이템이 사실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아이들을 꼽아서 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을 하는 건데 진짜 우리 MC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다 저런 애들만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송 같은 경우도 평범함 가운데 있는 아이들도 사실은 교육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천천히 좀 보여주는 특히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뭐 종편이라든가 뭐 민영방송에서는 이게 다 뭐 광고라든가 수익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근데 공영방송은 다르죠. 뭐 EBS라든가 뭐 KBS라든가 그런 쪽에서 사실 일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뤄주면은 사실 가장 좋지 않을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게 정말 옳은 부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방송쟁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자극에 되게 네. 민감하고 그게 시청자들 타깃층을 잡아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도 보시면 알겠지만 평범한 드라마가 히트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막장 그러니까 뭔가 드라마. 막장에 요즘에 네. 막장도 막장에 소스를 더해져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하는데 그게 나오는 시대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려인들뿐만이 아니라 비반려인들도 이게 좀 넘쳐나는 이런 미디어 홍수 속에서 특히 이렇게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유튜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 가지고 정보들이 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선별하는 그런 능력 또한도 좀 필요해질 것 같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제 4부 또 이어서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노래는 영탁이 부릅니다. 누나가 딱이야. 남자답게 책임질게 내겐 딱 누나가 딱이야 분내 나는 풋사과보다 새빨간 사과가 더 좋아 지독한 사랑에 아파본 누나라서 난 좋아 어디까지 헤매이다가 얼마만큼 울다 왔는지 과거는 묻지
잊지 않을 테니까 내 품에 편히 쉬어. 누나가 딱이야, 내 품에 딱이야. 오늘부터 우린 자기야. 남자답게 책임질게. 나만 믿고 따라와. 누나가 딱이야, 내 눈에 딱이야. 오늘부터 우린 짝이야. 못 이긴 척 안겨줄래. 내겐 딱 누나가 딱이야. 남자답게 책임질게. 내겐 딱 누나가 딱이야. 까분다고 고웃음 치고 은근슬쩍 기대는 여우. 내 눈엔 너무 귀여워. 깨물어주고 싶은걸. 별을 따달라면 따줄게. 달을 따오라면 따올게. 어리다고 야보지 마라. 놓치면 후회할걸. 누나가 딱이야, 내 품에 딱이야. 오늘부터 우린 자기야. 남자답게 책임질게. 나만 믿고 따라와. 누나가 딱이야, 내 눈에 딱이야. 오늘부터 우린 짝이야. 못 이긴 척 안겨줄래. 내겐 딱 누나가 딱이야. 누나가 딱이야, 내 품에 딱이야. 오늘부터 우린 짝이야. 남자답게 책임질게. 나만 믿고 따라와. 누나가 딱이야, 내 눈에 딱이야. 오늘부터 우린 짝이야. 못 이긴 척 안겨줄래. 내겐 넌 내가 딱이야. 네, 누나가 딱이야. 영탁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미디어의 아까 장점과 단점, 방향성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좀 이제 PD님이 생각하시는 앞으로 좀 반려동물 문화 확립을 위해서 미디어가 좀 이렇게 진행되어 나갈 방향성 좀 말씀 좀 드려볼까요? 지금 그동안은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요, 동물농장부터 뭐 주주클럽 이럴 때는 약간 그 동물과의 하나의 뭐 같이 삶을 하는 동행의 스토리라든가 약간 계몽적인, 왜냐면은 이렇게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칩을 뭐 하고 뭐 치료를 받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는 가족으로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의 그 계몽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확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무튼 뭐 지금은 많이 이런 부분을 알겠지만 사실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다들 아시긴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저도 가끔씩 보면은 내가 키울 부분이 안 되다 보니 그냥 남한테 뭐 맡긴다거나 어디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함께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저희가 사실 그게 있었어요. 다문화 프로그램 옛날에 기억나시죠? 러브인 아시아. 이 러브인 아시아가 생겼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2003, 4년부터 국제 결혼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급증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게 문화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뭐 언어도 언어지만 왜냐면은 고부간의 갈등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이분들이 저기가 안 되는 거예요. 습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사실은 해결하기 위해서 범국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사실 러브인 아시아. 그리고 그 당시 다문화 프로그램이 엄청 많았습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 다문화 프로그램 없어졌죠. 그러네요. 없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가 네. 다문화 이주 여성들을 볼 때 처음에는 다문화라는 게 되게 강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뭐 그냥 일상적인. 예. 네. 그게 미디어의 효과거든요. 그 당시 그러네요.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다문화 프로그램이 방송국마다 있었고 또 하나는 일일 연속극에 네.
다문화 세대기 있었어요. 아, 필리핀 세대, 베트남 세대, 그죠? 맞습니다. 기억나시죠? 네네. 이렇게 자꾸 편차를 없애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반려동물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그 우리 이제 그 양블리네 하우스 그 대표님이 10년 전에 2010년에 제가 그분을 뵙게 됐는데 네. 왜 뵙게 됐냐면 이분이 그 MBC 에브리원에서 스웨덴 세탁소라는 드라마에 네. 길고양이 본인이 이렇게 구조했던 길고양이가 그 컨택이 돼서 그 고양이가 그 출연을 하는 거예요 드라마에. 예. 스웨덴 그랬구나. 세탁소 안에 그 고양이로 오... 오디션도 봤대요. 연기를 잘했나 예, 보네요. 뭐 출연료 10만 원이었다는데 세상에 새벽에 인천까지 가서 촬영장에 가서 보고 아이고야. 애들 데려오고. 근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 개선을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해주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밀접하게 네. 우리한테 다가갈 수 있게, 그리고 이거를 티나게 다가가는 게 아니고 항상,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드라마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안에 항상 반려동물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면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은 생각들이 바뀌지 않을까. 왜냐면 싫어하시는 분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싫어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미워하거나 학대하는 거는 그래도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계속 오늘 저도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미디어들을 보면 꼭 반려동물만을 위해서 제작된 이렇게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난 것은 영화에서도 존 윅이라는 영화가 지금 3편까지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는데, 거기서도 처음에 시작은 키아누 리브스가, 주인공인 키아누 리브스가 자기 강아지가 이렇게 납치가 되면서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복수극을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할 때, 아, 저렇게 미국인들은 저렇게 또 부인이 또 여러 가지 스토리로 인해 가지고 사망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반려동물이구나. 그 키아누 리브스에게는 남은 것은 이 아이밖에 하나밖에 없구나. 자기 목숨을 모든 걸 걸어도 되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줬던 것 같고, 또 뭐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 같은 뭐 인기가 가장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뭐 나 혼자 산다 이런 데서도 보면, 제가 이제 다른 데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 가서 이제 반려동물 교육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꺼내는 화두 중에서 나 혼자 산다 얘기를 많이 언급을 해요. 그럼 왜냐면 거기서 이제 대다수의 혼자 사는 연예인들이 반려인인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반려동물 잘 이해를 못해도 중고등학생들은 샤이니 키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을 알더라고요. 꼼덴 가르송이라고 해가지고 그 정도로 미디어 힘이 그렇게 강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꼭 이렇게 반려동물을 컨텐츠로 한 미디어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반려동물이 계속 노출이 되고 그 문화가 특히 거기 나 혼자 산다 같은 데서는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반려동물로서 이번에는 무슨 뭐 그 뭐죠 이렇게 그런 파충류, 양서류 막 이런 MBC 아나운서가 그런 동물들까지도 반려동물로서 함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문화 형성되는 데는 미디어 역할이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모든 미디어에서 네. 우리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해야 되는 게 그렇죠. 미디어 역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전에 유명 여배우가 네. 립스틱을 하나 바르면 그 립스틱이 동이 나잖아요. 그렇죠, 관심.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사회에서 이런 인플루언서 분들이라든가 좀 큰 스타분들이 그런 걸 좀 선행을 해주신다면 사실은 너무 그게 네. 사실은 큰 시너지가 되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요번에 그 뭐 보면은 이렇게 연예인분들이 유기견을 이렇게 입양을 하셔서 키우기도 하고 뭐 네. 대통령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네네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큰 영향력이 되기는 하죠. 네네. 그래서 조금 많이 좀 제가 뭐 마지막 분이 유기동물 관련 부분인데 제가 유기동물 아이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생을 마감하는지 뭐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동물보호소 예전에 촬영을 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게 삶이 살아 있는 게 과연 얘들한테 행복할까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근데 정말 그게 제가 그 재작년인가 천동에 이제 유기견 80마리 키우시던 할머니를 이렇게 방송 출연을 하면서 네. 그 아이들이 그렇게 뭐 힘든 뭐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 뭐 잘 먹고 이런 것도 아니지만 할머니를 보고 너무 행복해하고 그 간식 하나에 그 사료 하나에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정말 그런 세상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저희 라디오 동물농장도 미약하지만 여기 청취자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제 마지막 클로징 저희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터보가 불렀습니다. 트위스트 킹. Come on now, people on your feet. Come on now, people in the air. You know you got to be aware. You got to move. You got to groove. Put on those squares for everybody dance. 춤을 춰봐 모든 걸 잊고 세상 속에 답답했던 일 벗어버려 소리 높여봐 고함을 질러버려. Everybody dance. 세상살이 걱정하지 마. 음악 속에 몸을 맡긴 채 Twist the key. Yeah! 가슴이 답답하면 우리처럼 춤을 춰봐. 신나게 추는 거야. 비벼대고 흔들어대고 바로 맞아 비닐 잡아 운동하든 맨발이든 서발고 추는 거야. 리듬 속에 몸을 실어. 시원하게 바람을 맞았다면 너와 함께 춤을 춰. 되는 일이 없다고 두덜두덜 대지 말고 춤을 춰. 매일 지친 하루의 두려움 나를 힘겹게 해내면 사랑하는 연인들의 입맞춤 보자. 또 짜릿한 춤을 춰봐. 바바바 everybody dance. 춤을 춰봐 모든 걸 잊고 세상 속에 답답했던 일 벗어버려 소리 높여봐 고함을 질러버려. Everybody dance. 세상살이 걱정하지 마. 음악 속에 몸을 맡긴 채 Twist the key. Yeah! Come on now, people on your feet. Come on now, people in the air. You know you got to be aware. You got to move. You got to groove. You got to shake your body to the moon. 세상에 이리저리 꼬였다고 열받지 마. 사랑이 떠났다고 슬퍼하고 노여워봐. 나처럼 힙합 머리 모두 흔들어대고 다같이 자동으로 리듬 속에 몸을 실어. 길을 걷다 음악이 들려오면 무조건 춤을 춰. 상관치 마. 난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춤을 출 거야. 매일 지친 하루의 두려움 나를 힘겹게 해대면 사랑하는 연인들의 입맞춤 보자. 또 짜릿한 춤을 춰봐. 바바바 everybody dance. 춤을 춰봐 모든 걸 잊고 세상 속에 답답했던 일 벗어버려 소리 높여봐 고함을 질러버려. Everybody dance. 세상살이 걱정하지 마. 음악 속에 몸을 맡긴 채 Twist the key. Everybody 지금은 놀랍게 너무 작은 것 같아도 유물 지쳐지게 높여줬다. 붙어있는 세상의 찌꺼기를 털어내고파. 아름다운 세상 사랑하고 싶어. 나처럼 숨겨지며 춤을 춰봐. 누나는 환상일 보여. 아직까지 시원해 춤추는 거야. 춤추는 우리 모두 다 on Twist the key. 네, 터보의 트위스트 킹 듣고 왔습니다. 벌써 이렇게 얘기를 너무 좀 PD님과 잘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코너 시간이 됐고요. 그러면 우리 PD님 오늘 너무 미디어 관련된 반려문화 확립에 관련된 미디어 역할을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 PD님이 좀 생각하시는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제가 꿈꾸는 반려동물 문화는 딱 하나였어요. 원래 제가 반려동물 프로그램을 이제 제가 직접 여기 대전에서 만들 때도 이게 슬로건이었어요.
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세상, 동물과 그래서 함께하는 행복, 그래서 동행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함께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상생할 수 없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함께 가야만 되는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있잖아요. 저는 네. 교육, 밥성머리 교육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부터 이 반려동물에 관련된 교육, 음. 효교육 이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정말 제가 지금의 나이까지 끝까지 가는 거였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사춘기 애들한테는 그게 안 먹히는데 정말 어릴 때부터 맞아. 네. 이게 왜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하고 반려동물을 뭐 키우는 분들은 왜 키워야 되고 어떻게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참 교육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함께 끝까지 가야 되는 하나의 이제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 반려동물 문화의 또 소신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첨부해서 네. 반려인들에게 아니면 또 비반려인들도 괜찮고요. 이거 한 가지 좀 당부하고 싶다. 뭐 그런 거가 있을까요? 뭐 당부하는 것 네. 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이래저래 그 주워 듣는 이야기들, 정보들이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반려동물은 그러니까 3살, 4살, 한 6살, 7살까지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눈으로 네. 봐주셔야 돼요. 예전에 사실은 TV조선이란 프로그램에서 그때 개면 드라마라고 해서 강아지의 눈으로 그러니까 그 반려동물 프로그램인데요. 사람의 네.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강아지의 오, 시각으로 본다. 재밌는데요? 그래서 개먼 드라마라고 해서 그때 페트라슈라고 네네, 프로그램 페트라슈.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인가 오해하고 적용이 아하. 됐습니다. 아쉽게도. 그만큼 그때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지? 라고 생각했던 공감을 것 같아요. 공감을 못하셨구나. 못했는데. 근데 예. 지금은 보니까요. 제가 그 반려동물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것도 되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보여요. 저희는 항상 모든 저희가 방송도 역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네. 정말 그 애들이 필요로 한 거 뭔지를 정확히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쯤은 그 반려동물의 시선에서 네. 바라봐 주신다면 아마도 조금 더 이렇게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야, 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집에 있는 아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케어하고 보호해야 되는 역할을 떠나서 반대 입장에서 이 아이들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제가 대단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베일리 어게인이라는 이제 미국 영화가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그 반려동물 시점에서 더빙까지 하고 이제 배우가 해서 막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여러 가지 새 생명을 다시 얻으면서 주인을 계속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반려동물로 환생을 해가지고 찾아서 이제 주인이 생명 주기가 사람이 더 길다 보니까 그 반려인한테 나중에 중년이 된 반려인에게 찾아가는 그런 감동적인 저, 영화인데 네, 봤어요. 네, 어. 매우 저도 주변인들한테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통해서 어쩌면 나의 그 전의 아이도 그렇고 지금 아이도 그렇고 이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그냥 얘는 내가 뭐 돌보고 이렇게 뭐 예뻐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나랑 같이 소통하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저 또한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PD님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PD님의 이제 지금까지는 너무 반려동물 미디어 관련된 얘기만 했는데요. 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소망, 뭐 개인적인 목표 뭐 이런 거 있으시면 한번 이번 기회 때 말씀 듣고 싶네요.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제 제 나이 이제 제가 올해 이제 반백살이 됐어요. 그래서 가끔씩 제 나이 보고 저도 깜짝 놀라는데 네. 제가 이제 10년 정도 더 방송을 하고 꼭 네.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 고향에다가 진정한 동물 농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 동물 농장이라는 자체가 뭐 갈 곳 없고 힘든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분도 되지만 네. 아이들의 이제 우리 커가는 아이들의 교육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게 사실은 제 꿈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상생이 될 수 있게 그리고 반려동물과의 동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곳들을 같이 이제 함께 하실 분들과
분들과 함께 우리 뭐 네. 우리 대표님도 그러시겠지만 같이 이제 그 좋은 분들하고 네. 제 또 나머지 생을 또 이제 봉사하는 삶으로 또 함께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네, PD님 꿈을 정말 응원하고 저 또한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정말 열심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인의 PD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반려인들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가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라디오 동물농장은 매주 새로운 패널과 다양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리빙 위드 펫 지금까지 진행 김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